자, 안녕하세요. 천재소방입니다. 유량 측정 장치, 유량계, 이제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단위 기준의 가압 송수 장치의 이제 성능 시험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했다.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넣을 만한 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유량 측정 시험, 주요 온도 시험, 온습도 시험, 그다음에 표시 사항.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조, 요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전지 기준에 보면 이제 가압 송수 장치의 이제 221로 이제 스프링클러 화단지 기준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전격 토출량의 150%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 되어야 하며 그다음에 이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시험 배관에 유량계가 설치가 되죠. 왜냐하면 전격 톡출압의 이게 체질 운전 시 뭐죠? 그다음에 전격 토출의 150% 운전 시 그럼 뭐 유량계로 유량을 재야 된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책에 보면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펌프의 성능 곡선이라고 하면 자, 이 지점, 이 지점을 이제 측정을 해서 펌프의 성능이 이상 없는지 이렇게 봅니다. 자, 당연히 유량 100%일 때 양정 100%는 정적 운전이죠. 정적 운전에서 유량이 0일 때 140%, 이제 정적의 14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량의 150% 측정 시 정격 양정의 6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조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하는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펌프를 성능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성능 시험 결과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펌프, 보조펌프가 있고, 체질 운전은 이 지점이죠. 1번 지점. 그다음에 전격 운전은 요 2번 지점. 그다음에 전격 유량의 150%는 3번 지점이죠. 이때 뭐 140% 이하, 65% 이상 이런 부분이 있죠. 요거를 지켜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 토출량이 당연히 체질 운전은 유량이 0이죠. 그래서 0. 그다음에 전격은 이제 펌프의 이제 토출량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기준 개수 이런 걸로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50 여기는 이 이제 시험 결과표는 2250의 유량을 가지는 거네요. 150% 운전은 3375. 이때 이제 압력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격 운전, 전격 유량의 150% 운전 시 유량계로 이걸 체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능 시험 배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펌퍼가 있고, 모터가 있고, 펌퍼가 있고, 이게 물이 나가면 이렇게 해서 유량을 이제 성능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유량계가 있고, 첫 번째 개폐 밸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유량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오픈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조절하면서 이 유량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이렇게 8D, 5D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량계의 배관 사이즈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는 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유량계의 종류는 펜츄리 오리피스 유량계, 그다음에 플로셀 유량계, 디지털 유량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방에 쓰지 않고 네, 이 부분만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쓰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플로셀 이런 유량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유량계가 성능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게 시험 나올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3조, 4조, 6조, 11조, 15조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네요. 자, 처음에 구조 볼게요, 구조. 구조는 12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 진한 부분이 키워드죠. 우선 구성, 그다음에 접속부, 그다음에 균열 및 흠이 없어야 되고 표면이 매끈해야 되며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방청 처리하며 디지털식은 IP54 등급, 그다음에 단위와 표시가 있어야 되며 건전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잔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며 전원 공급되는 부분은 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적도록 유량이 흐르는 부분과 별도로 구획해야 되며 설계 도면과 일치해야 된다. 자, 압력계를 부착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내의 공인구역에 적합한 것이 된다 해서 요 12번까지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재료, 뭐 재료는 잘 나오지 않겠지만 이게 나온 기출 이력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6조 유량 측정 시험 요것도 넣을만하죠. 이게 3조랑 6조가 가장 유력합니다. 자, 유량 측정은 최대 유량의 1.25배 유량에서 90분간 흐르게 한 뒤 3개의 유량으로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최저점, 최대점, 최저와 최대 사이의 이미지점에 측정해서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요거는 이제 유량 측정 시험은 요 세칙이죠, 세칙. 요 세칙도 한번 이번에도 좀 제정이 됐는데요. 자, 세칙에 보면 유량 측정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량 측정 시험은 실제로 개파 인증 받을 때 한 절차입니다. 1번, 2번, 3번. 여기서 쭉 8번까지 있습니다. 요거까지 뭐 넣을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유량 측정 시험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부터 8항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온습도 시험. 요것도 뭐 중요하진 않지만 기출 이력이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상. 이 표시상은 시험에 간혹 잘 나옵니다. 유랑계의 개파 인정품의 표시상이 뭔지 해서 여기서 10가지를 골라 쓰면 됩니다. 뭐, 형식번호, 성능인증번호, 제조업체, 제조원리, 호칭. 여기까지는 뭐 기본이겠죠. 모든 게 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5가지 정도만 해서 골라 쓰시면 충분히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시험은 유랑계는 어, 항상 점검이든 준공이든 펌프의 성능을 할 때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